안녕하세요. 다빈치 리졸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이번에 이제 준비한 거는 노이즈를 넣는 방법, 그리고 노이즈의 종류, 그리고 제거 방법, 그리고 촬영 시 유의사항,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노이즈 프리셋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 프리셋으로 노이즈를 넣는 방법,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노이즈는 블랙에 많이 생겨요. 디지털 기준으로 블랙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 노이즈들이 왜 생기냐면 다 센서 때문이에요. 센서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는 거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센서에 대한 기능들이 있겠죠. 뭐 ISO나 막 이런 애들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는 건데 대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생겨요. 어둡기 때문에 생기고 과열됐기 때문에 생겨요. 자, 노이즈는 일단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일반적인 노이즈에 크로마 노이즈, 루마 노이즈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영상, 첫 번째는 루마예요. 루마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은 크로마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에요. 예, 얘들이 뭔 차이냐면 루마는 색이 없어요. 그냥 백색 노이즈예요. 백색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거고 크로마는 색깔이 있는 유색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색이 있는 노이즈랑 색이 없는 노이즈예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생기는 노이즈고요. 얘들은 역시 노출이 낮으면 나오죠. 역시 노출이 낮으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노이즈들은 빼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노이즈의 사이즈가 굵지 않다면 빼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자, 이제 나올 노이즈인데 밴딩형 노이즈라고 이렇게 라인이 생겨버려요. 노이즈들이 모여서 이렇게 라인을 이루는 노이즈가 있어요. 이걸 밴딩형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센서에서 파일로 내보낼 때 이런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센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이유는 오래 켜놨기 때문에 과열을 많이 받아서 센서가 무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밴딩형 노이즈들이 생기면 없애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렇게 심하게 생기진 않는데 어느 정도 부분을 이루어서 생기게 되죠. 밴딩형 노이즈. 이런 노이즈들은 꼭 촬영할 때 카메라를 오래 켜두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더운 데서 찍으시면 이런 노이즈들이 생깁니다. 이런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촬영할 때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노이즈를 보자면 그 다음에는 이런 노이즈들이 있죠. 핫픽셀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 핫픽셀은 아닌데 이건 플레어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보이시죠? 요런 점이 박혀요. 이렇게 빨갛게 점이 이런 식으로 박혀요. 이걸 보고 핫픽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카메라의 센서가 과열이 돼서 그래요. 이런 게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더울 때 찍을 때. 예, 겨울에도 나타나는데 이거는 카메라를 굉장히 오랫동안 켜놨을 때 그때 생성이 많이 돼요. 이런 노이즈들 핫픽셀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방이 먼저예요. 이런 핫픽셀들은.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가 없는데 그 임펄스성 노이즈라고 있어요. 충격 노이즈라고 하는 건데 이런 핫픽셀 같은 애들이 색이 없는 흰 색깔 점들이 무수하게 많이 박혀요. 화면 전체에 그냥 다 박혀버려요. 이걸 보고 저희는 이제 별이 떴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돼요. 특히 경험상 로우 촬영 있죠. 로우 촬영을 했을 때 이 로우 컨트롤에서 ISO를 많이 바꾸거나 뭐 이런 노출 값을 많이 바꾸다 보면은 이런 임펄스성 노이즈가 생겨요. 이 주파수 대역이 틀려가지고 얘들이 주파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얘들은 높은 주파수가 갑자기 툭툭 튀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은 골치 아픕니다. 진짜 없애기 짜증나요. 이런 거 거의 다시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펄스성 노이즈, 밴딩형 노이즈, 핫픽셀, 그리고 뭐 데드 픽셀이라는 게 있는데 노이즈는 아니고 픽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핫픽셀과 틀리게 그냥 검은색으로 나와버려요. 그런 애들 주의할 점이에요. 촬영할 때 이렇게 여기 옮겨서 데이터링 할 때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데이터링 할 때 꼭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촬영 시 유의사항이라면
항상 어두운 데서는 주의하세요. 어두운 데서는 주의하시고 노출을 밝게 가려고 무조건 노출을 올리셔야 돼요. 조명을 치는 이유에요. 무조건 보이게 해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깎던지 하는 건데 안 보이는 상태로 찍었다가 노이즈 자글자글 끌어가지고 이 영상 못 쓰겠다 이러시면은 나중에 뭐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연출 책임이에요. 이거는 뭐 촬영 책임도 아니에요. 촬영자 책임도 아니고 뭐 데이터링 하는 사람 책임도 아니에요. 무조건 연출 책임이에요. 연출이 오케이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무조건 연출 책임이라고. 그리고 카메라는 항상 시원하게. 네, 여름에도 에어컨은 카메라한테 양보하세요. 에어컨은 카메라한테 양보하시고 무조건 카메라는 시원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는 거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노이즈들을 좀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는 뭐 이제 ISO라던가 ISO가 좀 낮아져야 되겠죠. 수치가 낮아지고 뭐 노출을 뭐 장시간 노출을 하지 않고 그냥 적정한 셔터 스피드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이런 심각한 노이즈들 뭐 밴딩, 핫픽셀, 뭐 임펄스 이런 애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노이즈를 빼볼까요? 노이즈를 빼볼 건데, 자, 일단은 얘들을 드러낼게요. 씌워놓은 거 드러내고, 자, 노이즈의 종류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루마랑 크로마가 있어요. 루마랑 크로마가 있는데, 자, 확대를 해보시면 지금 이 친구에 끼어 있는 거는 크로마예요. 크로마 노이즈가 있고, 루마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자, 노이즈 리덕션 기능 들어가셔서, 자, 야간 씬이니까 이 노이즈의 크기를 미디엄 정도로 해놓을게요. 데이는 스몰 정도 해주시면 돼요. 낮이죠, 낮. 낮에는 스몰 정도 해주시면 되고 밤에는 미디엄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리덕션을 넣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일단 삽입을 해주시고, 자, 일단 크로마를 빼기 전에 이로 링크를 풀어 주시고요. 크로마를 한 10 정도 빼면 되겠네요. 이 수치는 이제 많이 해보다 보면은 알게 돼요. 자, 자, 이 색상이 좀 없어졌죠? 색상이 좀 없어졌고, 루마를 한 6 정도 뺄게요. 6. 이렇게 노이즈를 빼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의 노이즈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자, 이렇게 노이즈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이즈를 빼는 방법 뭐가 있을까? 자, 해주시고 블러를 좀 넣어주셔도 돼요. 스튜디오 버전 없으신 분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리덕션이 안 되니까 블러를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일정 부분에만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퀄리파이어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만 없애겠다 해서 블러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MD라는 기능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MD라는 게 있는데 MD를 마이너스 쪽으로, 같은 블러랑 비슷한 효과인데 MD를 좀 마이너스 쪽으로 해주시면은 블러 효과를 좀 주면서 노이즈를 빼는데 좀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 추가예요. 노이즈 추가. 자, 여기다가 스튜디오 버전은 간단하게 필름 그레인 넣어서 노이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노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 있죠. 이런 노이즈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버전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스튜디오 버전이 아닌 분들은 노이즈를 못 넣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플리셋을. 자, 링크를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공유를 해드릴 텐데, 자,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요런 노이즈 파일들이 있죠. 여기 HD, 4K 둘 다 있어요.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여기 24프레임이 있고 30프레임이 있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거 이제 고르셔서 이렇게 미디어 풀로 당겨 오시고요. 자, 이렇게 당겨 와졌죠. 당겨 와진 상태로 이 위에 올리세요. 영상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 노이즈죠. 그냥 노이즈만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타임라인에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펙터 들어가 주세요. 인스펙터에서 컴포지트 모드에 오버레이를 할게요.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은 이제 오퍼시티 값 주셔서 얼마나 선명하게 넣을 건지, 얼마나 투명하게 넣을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노이즈가 너무 가늘다 하시는 분들은 중기능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좀 크게 넣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노이즈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노이즈는 왜 집어넣는 걸까? 자, 노이즈를 집어넣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노이즈는 영상의 느낌을 결정을 해요. 영상의 느낌을 결정을 하는데 부드러운 영상이 되려면 노이즈가 많이 없겠죠. 노이즈가 많이 없는 영상에서는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노이즈가 많은 영상에는 거친 느낌이 나요. 이거는 장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뭐 멜로 같은 영화에서는 부드러운 그런 노이즈가 많이 없는 깨끗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액션이나 뭐 스릴러, 전쟁 영화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거친 느낌이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굵은 노이즈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의 느낌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는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노이즈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선명도가 올라가요. 영상이 좀 더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멜로든 드라마든 노이즈를 조금씩은 넣어요. 조금씩은 넣어서 선명도를 좀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이즈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일단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저작권 안 걸리겠죠. 네이버에서 그냥 네이버 영화에서 스티커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제 멜로 드라마 나우이즈굿이라는 영화고요. 다코타 패닝 나왔죠 이 영화에. 자, 스티커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죠 좀. 뭔가 노이즈가 별로 없어요. 이런 영상은 딱 멜로 드라마 이 장르에 딱 맞는 정도의 입자 크기죠. 입자 크기고 그리고 황해를 한번 볼게요. 황해를 보시면 노이즈가 많아요. 맞죠? 이 영상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노이즈가 많은 이유는 거친 느낌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뛰고 액션씬 막 스릴러 막 전쟁 장르들 막 이런 영화들 보면은 색감이 굉장히 낮고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노이즈가 크로마는 아니에요. 크로마는 아니고 루마 형식으로 된 노이즈들이 굵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영상 전체에 다 깔리게 되죠. 자, 블랙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상 전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상 전체에.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거칠게 만들어주거나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노이즈는 이 정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항상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문의사항은 아래쪽에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